21대 국정감사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정감사 열기 뜨거운 상임위중 바로 그것입니다. 여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라임 옵티머스 사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무위원 간사, 정무위 간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이번 국정감사 큰 쟁점 바로 라임 옵티머스 사태인데 우리 두 분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기구를 또 피감기관으로 삼는 정무위의 핵심 의원님들 이번 사태의 어떤 본질은 뭔지 한번 짧게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우리 전 의원 성일종 의원님 먼저 하시죠. 성 간사부터 그럼요. 우선 라임과 옵티머스의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네. 사모 말 그 자체로 50인 미만의 사람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운용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증권회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은행 같은 제도권으로 편법적으로 쪼개기를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커요. 2조 2천억의 피해 규모가 2조 2천억 이상이 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많은 피해를 냈고 그래서 규모가 크다. 또 여기에 청와대 인사를 비롯한 지금 현 정권의 실세들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이지요. 예. 권력형 비리 성격이 짙다 이렇게 진단하네요. 이 문제는 뭐 야당에서는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는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좀 과도한 측면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게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자본시장법을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2015년도 자본시장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모펀드 시장의 극단적인 이윤 추구, 그다음에 탐욕적인 이윤 추구, 이것이 일으킨 하나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네. 금융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권 인사와 결부를 짓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 불행한 일이다 생각이 들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디스커버리 펀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게 자본시장 전반을 한번 성찰하고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서 기왕에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가 자본시장법을 한 번 더 손질을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네. 이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부는 비극이다. 금융 사기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라는 게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아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길을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5억 원 이상씩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10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0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조 단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의 한정수는 50인 미만으로 하라고 한 것이지요. 그만큼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리스크가 크든 적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부분을 제도를 열어놓으니까 이제 이 힘 있는 사람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 공신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사기를 쳐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은행으로 들어오고 증권회사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여권의 실세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야당은 보고 있는 것이죠. 사모펀드에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에 제가 한 말씀만 이제 더 반박하시죠. 공모펀드의 성격이 돼버렸죠. 사모가 공모로 변했다.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최소 투자 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그 PEF 같은 경우 경영 참여용 펀드인데 사모펀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또 3억으로 낮춥니다. 이래 놓으니까 원래 사모펀드의 취지는 뭐냐면 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입법의 취지는 뭐냐면은 뭐 이 사모펀드 시장을 좀 키워가지고 금융산업을 키우고 벤처 투자를 뭐 하겠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를 완화해 놓으니까 이 극단적인 이윤 추구에만 몰입돼 있는 금융회사들이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이런 측면을 완전히 강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을 봐서라도 이번 기회에 규제를 완화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는 2015년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그 당시에 사모펀드 육성 사업이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모험자본이라는 이름도 좀 모험적인 이름으로 해서 그 육성 사업이 진행됐고 그런 사모펀드가 우리 이제 성일종 의원께 보실 때는 거기에 공모펀드화 해가지고 정관계 인사들이 오겠다 공신력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이번에 권력형 개입 사건 변질이 됐다는 진단인데
근데 이번에 그 정무위의 국감에서 보면은요, 이 사건의 실체를 풀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이 나와서 좀 의원들하고 질의응답에서 좀 뭔가 실체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23일 날 증인 출석 결정된 거예요? 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인물이 핵심 의혹을 푼 연결고리라고 보시나요? 그 중에 한 명이죠. 네.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봐보면 어떻게 제도권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무슨 작업을 했는가. 네. 예를 든다면 전파진흥원 같은 데서 780억인가를 돈을 넣어줬어요. 마사에서 돈을 넣어줬어요. 네. 농어촌공사가 넣어주고 한전이 넣어줬어요. 이 사모펀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또 성격을 어떻게 했느냐.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매출 채권으로 이 펀드를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매출 채권이 예를 들면 물품 대금이든 네. 공사 대금이든 정부는 현금으로 주지 뭐 어음이나 채권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신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 국가기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권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로 들면 제가 이제 사과 이야기를 자주 예로 드는데 애초부터 하나의 사과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될 때까지는 재배도 하고 유통도 해서 소비자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과로 예로 들면 라임 같은 경우는 이 애초부터 썩은 사과를 팔아먹겠다라고 한 게 옵티머스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썩은 채로 팔아먹은 사과가 말하자면 라임 펀드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시장 전반을 우리가 한번 예로 들면 이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했던 것이 이제 정책의 실패일 수도 있고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체계를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가지고 2015년도 이후로 지금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네. 우리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를 봐야지 이것을 자꾸만 이미 이것이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금융시장에서 투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사안이 불거진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토대에 대해서 이제 진단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옮겨갈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옵티머스 라임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언급했었던 청와대 이모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거고요. 의혹이죠. 그다음에 라임에는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이 연관이 돼 있는데 청와대 내에서 그러면 야당이라든지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뭐 CCTV 등 이런 관련된 자료일까요? 그래서 네. 저희도 어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부분은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네. 그다음에 당 지도부와 원내에서도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이름이 나오고 있는 여권 인사들 나름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면담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오늘 이제 속보로 이제 나왔는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또 이제 특검을 요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 문건도 있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건은 관련자들 불러다가 진술을 듣고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예. 좀 기다려 그럼 주십시오. 뭐 대통령께서 수사에 협조라고는 말씀은 상당히 적절하고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핵심의 본질은 이 누가 수사를 할 것인가, 국민이 믿게 해주고 야당이 믿게 해줄 수 있는 이 수사를 누가 지휘하고 누가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토론을 조금 더 뛰어넘는 감은 있지만 그래서 윤석열 총장 책임하에 수사단을 지휘해서 만들고 수사단을 별도로 만들고 네. 직접 지휘를 해서 독자성을 부여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해달라 이거지요. 그렇게 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그 청와대 협조라고는 말에 더 무게가 실리고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아니고 청와대 협조해라 해놓고 수사하는 검사들이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검사들에 의해서 수사를 했었을 경우 어떠한 국민이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서일조 의원님께서 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지는 않으시겠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지금 불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요
권력자 누구 한두 명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정부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예. 도대체 대한민국에 형사사법 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원론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전 의원님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시면서 뭘 했나요?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미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금융범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지능범죄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도요, 월가에 거기도 이 증권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는데 이렇게 선진국에도 있고 한데 이 증권범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화된 지능범죄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던 데를 다 와해시켜버리고 다른 데로 내쫓았어요. 그러니 누가 수사할 거예요? 그리고 또 배당을 했는데 어땠는가? 조사 일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거기 일반 사건을 하는데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봐보면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이 수사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검찰에도요. 검찰에도 업무에 따라서 직제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그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그다음에 사건이 또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는 수사팀에 배당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국민의힘에 마음에 안 들지 않는다고 특별수사본부를 해라, 특검을 해라 이래버리면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야당 이야기에 따라서 다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전 의원님 그러면요. 국가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이 아닌 지금 수사의 최고 검사 지휘권자는 저거잖아요.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나름 이제 규칙과 룰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검찰에 직제가 있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검찰총장이 뭐 사안별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21대 국회 시작된 지 이제 4,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특검 요구를 6번째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10번을 했습니다. 아니 특검이 무슨 애들 이름도 아니고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투자 최소 금액을 1억으로 낮추면서 사실은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해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도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있는 그래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 좀 개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 예, 말씀 꼭 드려야 좀 되겠습니다. 짧게 해주셔야 제가 또 넘어갈게요. 우리 전재수 의원님 뭐 형사 시스템을 다 허물고 있다 그러는데 정상적인 형사 시스템은요 공안, 형사, 특수, 금융 기존에 나눠져 있던 겁니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게 한 게 추미애 장관입니다. 이 정권이고 이런 시스템, 정상적인 시스템을 정말 허물어 버렸는데 이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해야지요. 그리고 특검을 6번 이렇게 요구를 해서 무리하다 그러는데 이런 사건이 여당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윤미향 사건, 추미애 사건 비롯해서 자 그러니 여당이 더 떳떳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서 하나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증명을 해내십시오. 그러고 야당 보고 특검 요구하지 말라 그래야지 모든 걸 다 협상을 하면 그래요.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이게 예. 야당이 그러면 이것도 요구를 안 하면 이게 야당 어떻게 하라는 예. 거예요? 충분히 저는 야당의 입장 이해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제발. 야당은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아니고 사실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여당이라는 이유로 그 의혹도 받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야당이라도 없는 사실까지 만들 수는 있기는 해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본시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수사 주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의견을 냈고요.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토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가 해당 소관 상임이기 때문에요. 법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것, 핵심 인물에 대한 뭐 국회 국감 증언 출석도 있겠지만은요. 어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옵티머스 측의 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 진위 공방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전현 대표라든지요, 주요 이사들 간의 알력 다툼으로 진술이 좀 엇갈린다는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문서의 진위 공방, 그들을 믿기 힘들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제하고 엊그제 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통화 녹취록도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이제 공개를 하고 했는데 사실 그 내용만 보자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또 자신들이 그랬으면 싶다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하는 측면이 많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있잖아요. 사모펀드 시장에서 말하자면 썩은 사과를 팔아먹으려고 사기를 쳤던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필요에 의해 가지고 문건 작성하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사항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했던 이 문건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문건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짠 거예요. 회사가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디를 로비할 것인지. 그래서 금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검찰을 맡겠다. 그리고 이거 관련된 사람들은 대략 한 20여 명을 짰고요. 아니 이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추미애 장관이 가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빙성이 없다고. 금감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는 당국자들은요. 하나의 증거만 나오더라도 그걸 찾아 들어가서 증명을 해내는 게 그분들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이 문건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고 가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세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금감원장도 마찬가지고. 법무부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검찰에서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관련자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좀 기다려 주시면 검찰에서 진위 여부를 다 가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썩은 사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이 금융 사기꾼들이 자기들 살 길 찾기 위해서 그냥 뭐 아는 사람들 대충 차 한 잔 마신 사람들 이름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썩은 사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자, 썩은 사과에 발을 담근 이 여권의 실세들, 책임 있는 권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독립된 기구에 윤석열 총장이 하게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받으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 관련되는 성일종 의원이 지적한 여권 인사들이라는 부분, 그 거론되는 인물들이 조목조목 다 반박하고 있잖아요. 반박하고 있고 주었다는 사람이 있고 여기 김동연 네.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강기정 수석한테 돈을 이렇게 사실 전달하려고 줬다는 옵티머스는 거잖아요. 우리 전 의원님 평가로는 애초부터 썩은 사과를 팔려고 했던 게 옵티머스고 제대로 된 사과를 팔다 썩어진 사과를 계속 팔았다는 게 라임이에요. 규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은 라임. 그런데 내가 돈을 전달해주겠다고 해서 뭐 5개를 달라고 해서 5천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준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준 사람이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재판정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로 밝혀지면 위증죄로 해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년 살 거 3, 4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신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얘기한 거로 봤었을 때는 굉장한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도 믿지 말라? 그걸 국민이 믿겠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실은 이제 2015년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에 라임 펀드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펀드 투자액이 3천억이 채 안 됩니다. 한 2,300억 네. 정도 되는데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투자자문사에서 자산운용사로 바꾸면서 투자 금액이 2,300억 되던 게 5조 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오니까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그러나 또 환매 요청도 들어오죠. 수익률 해서 돌려줘야 되죠.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비상장 채권이라는 이런 데 막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썩은 사과를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좋은 사과였는데 유통 과정에서 이제 썩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강기정 수석 뭐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봉현 씨가 법정에서 진술했던 내용 중에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안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심부름 시킬 사람한테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줬는데 그 5천만 원이 전부 다 강기정한테 갈지는 모르나 어떻든 5천만 원을 줬다. 이미 주면서도 말하자면 배달 사고를 예견을 하는 듯한 진술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 전달자, 받은 사람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정말 독립된 기구로 가자. 그리고 안 되면 특검 받아라는 게 여당이에요. 여당이 떳떳하면 그리고 자꾸 이 썩은 사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점이 중요한데 언제쯤 어떠한 이 노비에 걸려들어서 여기에 조력해주고 여기에 참여해서 이 썩은 사과에 지금 현재 냄새를 이렇게 풍기게 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검찰이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여당이 또 정부가 협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했던 발언이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옵티머스 라임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런 이례적인 주문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명확히 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감을 갖고 인식하고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